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수도권에 사는 40대 초반 여자랍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영상 작업을 할 때가 많은데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서 일하면 진짜 시간이 잘 가서 매일 듣고 있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댁과의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 사무직을 하다가 남편과 소개팅에서 만나 무난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양가도 그냥 평범하게 비슷한 수준이었고 남편의 성격도 모나지 않고 화도 잘 안 내서 조용한 성격의 저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를 관두고 연년생의 아이 2명을 키우다 보니 전업주부로 지낸 지 훌쩍 10년이 넘었죠. 남편의 연봉이 많은 건 아니라 저도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순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서 살림해. 당신은 집에서 살림하는 거 좋아하고 또 남들보다 잘하잖아. 괜히 일한다고 나가서 도우미 쓰고 학원 보내는 돈이나 당신이 집에서 애들 키우는 돈이나 비슷해. 마음 편하게 살자고, 편하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운데 그래도 애들 좀 더 크면 나도 일할게.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 거고 우리도 이제 전세 탈출 좀 해봐야지.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이 가사노동 하는 것도 월급으로 치면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해주니 그냥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저 나름대로 아껴가면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아이들 밥이나 간식도 사다 먹이는 것 없이 다 제 손으로 정성스레 만들어주려고 노력했고요. 남편도 다행히 이런 제 노력을 잘 알아줘서 살림하는 게 힘들어도 열심히 살았네요. 이런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말썽꾸러기 아이들이나 남편이 아닌 바로 시모와 동서였어요. 동서는 저보다 3살이 어렸는데 서울에서 살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한심하게 보며 형님인 저를 업신여겼답니다. 여기에 동서가 연봉 6천이라고 시모까지 동서랑 한 팀이 돼서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건 아니고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나 만나는데 만나는 날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몸이 시름시름 아플 정도였죠.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벌써 몇 년째 동서가 명절 당일 아침에 와서 제가 한 음식만 쏙 먹고 친정 간다고 오후에 갔거든요. 저는 시모가 저녁은 누가 차리냐고 난리를 쳐서 작년엔 친정에 가지도 못했어요. 이번엔 또 당하지 않으려고 명절 전전날에 동서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동서, 언제 올 거야? 이번엔 당일에 오면 안 돼. 난 내일 모레 점심때쯤 갈 거니까 늦어도 오후엔 와줘. 저 내일 모레에 아마 미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지가 않네요. 형님은 전업이라 시간이 많아서 한가하겠지만 저는 초 단위로 사는 사람이에요. 명절이라고 한가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까지 일을 한다고?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나한테 또 혼자 음식 다 하라는 소리야? 동서는 같은 며느리 아니야? 어머님이 저한테 이미 저 편한 대로 오라고 했고요. 전 어차피 음식 잘 못해서 도움도 안 되잖아요.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하는 게 빠르죠. 벌써 몇 년째 얌체같이 명절 때 몸만 쏙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거 나 더 이상 못 참아. 내일 모레 꼭 오후까진 와? 모르겠네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빠서 끊을게요. 그렇게 통화는 끝났는데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동서의 태도에 핸드폰을 둔 손이 너무 열이 받아서 손까지 떨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모한테 불만인 게 저한테는 꼭 명절 전전날에 미리 내려오라고 해서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시모의 친정 부모님의 산소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동서한테는 한 번도 가자고 말한 적 없고 저한테만 그러죠. 그 차 막히는 데를 산소에 가서 술 한잔 따르려고 왕복 2시간 갔다 와서 또 마트로 끌고 가서 명절 음식 한다고 장 보자고 하고요.
5년 전인가 슬쩍 저한테 약한 척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외동딸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부모님은 찾아뵙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산소 한번 찾아갈 수가 없다. 너도 친정이 있으니까 내 마음 알 거야. 이번 명절엔 우리 부모님 산소 좀 같이 가주면 안 되니? 네,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럼 이번 명절 끝나고 저 친정 안 갈 테니까 같이 산소에 가서 찾아뵈어요. 저는 시모가 저를 하도 탐탁치 않아 해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같이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명절 땐 무조건 시모의 부모님 산소에 제가 찾아뵈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역시나 또 전화해서 저를 닥달했어요. 이번에 우리 부모님 산소엔 언제 갈 거니? 너도 친정에는 가야 되니까 명절 이틀 전에 미리 와서 같이 가자. 이번엔 제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일찍은 못 내려가고요. 아범만 보낼게요. 아니면 동선애랑 가세요. 동선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일이 바빠서 명절 당일에 오는 애한테 지금 거기까지 같이 가자고 하라는 거니? 너야 집에서 놀아서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1년에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귀찮아? 이래서 뭔 맏며느리를 한다고? 시모가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어요. 가뜩이나 동서와의 통화에서도 마음이 상했는데 시모까지 불편한 티를 내니 속상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시모가 뭐라고 한 소리 했는지 제가 말을 꺼내자 이미 알고 있더군요. 나도 회사에 말해서 시간 내볼 테니까 그냥 같이 산소에 가드리자. 1년에 한 번인데 그거 좀 해드리면 어때? 근데 동서도 있는데 왜 맨날 나만 해야 되냐고. 내가 무슨 동네 북이야? 당신도 설마 어머니처럼 내가 일 안 하니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진짜 그날 이미 약속이 있어서 못 내려가. 이번엔 절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으니까 남편도 별소리 못하고 그냥 안 간다고 말을 전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마음으로 추석 전날에 장을 잔뜩 봐서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들어가자 시모가 팔짱을 딱 끼고 저를 째려보더군요. 너 덕분에 올해는 우리 부모님도 못 뵈고 내가 이렇게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나 싶다. 바쁜 일은 잘 끝나셨어? 만나자마자 저를 업신여기는 태도에 저도 기분이 확 상해서 그냥 대꾸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당연한 듯이 저한테 모든 음식을 맡기고는 텔레비전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10년을 하다 보니 익숙하게 혼자 음식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제일 등신 머저리 같았죠 뭐. 역시나 저녁 5시가 다 돼도 동서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소리쳤죠. 어머니, 동서 또 안 오네요. 동서한테 전화 좀 해서 오라고 하세요. 아니 바쁜 애한테 왜 오라 말아야. 오늘 바빠서 내일 온다더라. 내가 그러라고 했다. 제가 지난 명절에 동서 안 하면 저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또 저 혼자 음식 다 하고 있잖아요. 너 혼자 뚝딱뚝딱 잘하잖아. 우리 식구 많은 것도 아니고 송편은 사다 먹지 않니? 뭐 할 게 그렇게 많다고 입이 대빨이나 나왔어? 그리고 막내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얼마나 일하느라 바빠. 너처럼 한가하게 노는 애랑 같니? 저도 집에서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는 일 많고요. 애들 챙기다 보면 하루 다 가요. 다른 엄마들은 일도 하면서 애들도 다 잘만 챙기더라. 막내 봐라. 세상에 연봉이 6천이나 되면서 일도 잘하고 딸도 똑소리 나게 잘 키우잖니. 넌 돈도 못 버니까 그만큼 몸으로 때워라. 막내가 명절 때만 해도 용돈 얼마나 두둑이 주는 줄 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저는 용돈 안 드리는 줄 알겠네요. 어머니 자꾸 그렇게 동서랑 비교하면 저 진짜 상처받아요. 그거 아세요? 요즘은 다 맞벌이 한다더라. 너 때문에 우리 아들만 개고생하는 것 같아서 나도 얼마나 마음 아프고 남 부끄러운 줄 아니? 요즘은 마누라가 전업주부면
그 남편 불쌍하다고 손가락질 한다더라. 너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마무리해. 저녁 먹게. 진짜 이때 다 때려치우고 뛰쳐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할아버지랑 놀고 있는 애들을 보니 분위기를 망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바보 같으니까 혼자 몇 년이나 명절 음식 다 하고 있는 거겠죠. 역시나 동서는 옷을 쫙 차려입고 양손에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명절 아침에 왔더라고요. 동서를 본 시모가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던지 누가 보면 막내딸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음식하고 애들 돌보고 일어나 아침부터 또 상 차려서 꾀제제한 저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게 상큼할 정도였다니까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냥 그 상황을 멀거니 보고 있었어요. 동서는 시부한테 선물을 넘겨주고 시모한테는 오자마자 용돈 봉투를 저 보라는 듯이 주는 거 있죠. 거기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용돈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애들은 속도 없이 좋다고 받고 있고요. 동서, 내가 그렇게 어제 오라고 하지 않았어?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어머, 형님, 진짜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할 시간도 없었네요. 그때 시모가 제 등짝을 팍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너 지금 막내한테 뭐 하는 거야? 바쁜 애가 오늘 온 것만 해도 성의는 다 보인 거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집에서 멍 때리는 너랑 같아? 앞으로 돈 못 버는 네가 혼자 음식하는 거야. 넌 그렇게 눈치가 없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취직 못하는 형님 속은 더 상하겠죠. 요즘 시대에 알바를 해도 200은 벌 텐데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전업을 하겠어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동서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 너보단 잘났으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 너 그만 못해? 그만하고 들어가서 점심상 차려라. 큰 소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몇 명의 친척들이 수군대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슨 무수리 취급하는 시모한테 진짜 진저리가 나더군요. 둘이 편을 먹고 저 하나 우스운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냥 보고만 있고요. 더 어이없는 건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 안 하는 남편 놈이었답니다. 오히려 저한테 그만하라는 입모양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한테도 정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피도 안 섞인 남의 집구석에서 혼자 무보수 노동하면서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헤헤거리며 밥 차리면 진짜 배알도 없는 년이겠죠? 전 이제 갈 테니까 동서랑 맛있게 차려 먹어요.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시모가 소리소리를 질렀지만 못 들은 척하고 남편 차 몰고 그냥 와버렸답니다. 남편은 저녁이 돼서야 스멀스멀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아니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아버지 어머니 화 풀어드리느라 얼마나 진땀 뺐는 줄 알아? 당신도 참 답 없다. 내가 그런 취급을 당했으면 같이 화내면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정말 내 남편 맞아? 거기서 똑같이 화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당신 현명한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재수씨 얘기만 나오면 흥분을 해? 당신은 걔가 나 무시하는 걸 앞에서 봐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걔랑 어머님한테 똑바로 한마디 해. 그 전까진 난 다신 당신 집에 안 가. 아, 또 그 소리야? 내가 말 안 해봤어? 당신이 말하라고 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려도 내 말은 먹히지도 않잖아. 당신도 좀 내려놓고 재수씨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봐. 저와 시모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힘이 돼주지 않는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입만 아플 뿐인 거죠. 저는 시모와 동서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제 존재 자체가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이 지하까지 내려가는 것 같달까요? 그러던 중에 시부의 생일이 다가왔는데요. 저한텐 아무 말도 없다가 약속 당일에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오늘은 현석이가 산다고 지네 집 근처로 오라는데? 거기 유명한 소갈비집 있잖아.
그런 건 같이 의논해서 정해야지. 자기들이 산다고 오라마라 당일에 통보하는 건 좀 그렇다. 그냥 좋다고 가서 먹으면 되는 일이지. 당신이 계속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니까 재수 씨한테 자격지심 있다고 그러는 거야. 군소리 말고 얼른 준비하고 가자고. 식당에 가보니 이미 시부모와 동선의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왔니? 얘네가 우리를 좀 일찍 데리러 와서 30분 좀 일찍 도착했다. 너네도 얼른 앉아 먹어라. 오늘은 우리 막내 며느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한턱 쏜다고 그러니까. 아이, 어머님. 오늘 아버님 생신이니까 제가 대접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건 어머님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랑 얘기하면 항상 즐겁고 긍정적이야. 큰애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텐데. 애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맨날 칙칙하고 생기가 없잖아. 이래서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아직 형님은 전세 사시는데 자꾸 우리 아파트는 오르니까 제가 자랑하기가 민망하네요. 형님도 얼른 집장만 하세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쏟아지는 잔소리와 동서의 자기 자랑에 먹을 기분이 확 잡치더라고요. 그냥 가장 끝에 앉아서 깨작거리기만 했어요. 저는 대화에 끼지도 못하게 시모랑 동서 둘이서 얼마나 하하호되던지 저는 핸드폰을 하고 있었죠. 사실 제가 인별그램을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워낙 집안 꾸미고 살림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만의 팁이나 살림 방법을 짧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의 살림법을 좋아해주고 댓글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정말 즐겁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을 인정받는 기분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매일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답니다. 너무 핸드폰 보는데 열중했는지 어느새 동서가 제 옆에 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동서가 불쑥 말을 거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형님, 아버님, 어머님 다 계신데 애도 아니고 핸드폰에 정신 팔려서 뭐해요? 진짜 지금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보이네요. 부럽네요, 아주. 잠깐 좀 본 거 가지고 뭔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왜 남의 핸드폰은 몰래 보고 그래? 봐도 뭐 별것도 안 하네요. 그런 소셜 네트워크 많이 하는 사람들 난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그 무슨 축구 감독 퍼거슨?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건 인생 낭비라고요. 그 시간에 좀 생산적인 걸 해요. 맏며느리가 돼서 내가 진짜 한심해서 못 보겠다.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너 동서가 이 비싼 소갈비 턱턱 사는데 뭐 보고 배우는 거 없니? 고기가 잘도 넘어가니? 속도 좋다. 어머님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르시면서 무턱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도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어른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도 보고 배우는 거 아니니? 좋아 좀 봐라. 자기 엄마 닮아서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의젓하고 얌전해. 현철이 너 똑바로 들어라. 내가 오늘같이 좋은 날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너도 세월이 갈수록 네 동생이랑 점점 비교된다는 거 느끼지? 어이 엄마, 또 뭔 그런 소리를 해요. 형이랑 형수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돈은 많이 벌지만 모으는 건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씀씀이가 커서. 동서가 도련님을 휙 째려보고는 입을 막더군요.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은 그냥 허허거리면서 보기만 하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제가 남편 옆구리를 푹 찌르니 그제야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이제 그런 소리 좀 그만해요. 뭐 그럼 이제라도 마누라를 바꿔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우리 둘이 알아서 사는 거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열통이 터져서 그런다. 다른 맏며느리들은 그냥 계절마다 비싼 옷을 척척 사다 주고 동남아며 호주로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네가 능력 없는 마누라를 얻어서 맨날 벌어도 집 하나 못 사고 그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니? 아파트라도 하나 사놨으면
지금 네 동생네처럼 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냔 말이야. 능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잘 풀리던가. 어허 참, 이제 그만 좀 해. 좋은 마음으로 먹은 소고기 다 체하겠네. 그네도 네 어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현철이 너 말 한번 잘 꺼냈다. 그래, 그렇게 미련하게 밥만 축내는 마누라 갖다 버리고 능력 있는 새 마누라 얻어라.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인데 그게 낫겠다. 저는 시모의 독버섯 같은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더군다나 우리 애들도 그 말을 다 듣고 기가 푹 죽어서 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걸 보니 속에서 불이 치밀더군요. 우리 애들이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 손자들 있는 데서 할 소리예요? 어머니나 할 말 못할 말 구별 좀 하고 사세요. 네, 어머니 소원대로 내가 이혼해줘야겠네요. 앞으로 나는 그쪽 며느리 아니니까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고요. 어머머, 얘가 이제 하다 시어머니한테 막말까지 하네. 능력 없으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살 것이지. 네가 뭔데 인연을 끊자는 거야?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면서요. 근데 시모 대접은 또 받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는 막내 며느리나 옆에 끼고 평생 사세요. 난 이제 며느리 역할 그만할 거니까. 당신 진짜 이혼당하기 싫으면 당장 지금 일어나.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제 말이 무서웠는지 엉거주춤 따라 나오더라고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눈치가 있는지 조용히 집에 가더군요. 집으로 가는 동안 제 핸드폰으로 시모의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답니다. 집에 와서 한참 후에 남편이 제 옆에 쓱 오더군요. 엄마가 나한테도 전화 엄청 오셨어. 엄청 화나셔서 당장 전화해서 사과 안 하면 진짜 이젠 안 보신대. 이제 그만 사과드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당신도 진짜 웃긴다.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으면 당신 엄마 좀 당신이 알아서 막아달라고 했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까 식당에서 말씀드렸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서 잘도 알아듣겠다. 나 진짜 당신 어머니랑 이제 인연 끊을 거야. 그거 싫으면 이혼해. 이렇게 살면 나 진짜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음번엔 진짜 확실하게 말할게. 어떻게 가족 사이 안 보고 살아. 나한테 가족은 나한테 상처 안 주는 사람이야. 나 정신병 걸리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 진짜 당신이랑 이혼할 각오 되어 있어. 당신 가족들한테도 정 떨어졌고 와이프 하나도 못 지켜주는 남자랑 살면 뭐 하겠어? 그동안 바람막이 못한 당신 잘못도 커. 그니까 선택해. 나랑 이혼하던지 아님 당신 엄마랑 이제 인연 끊고 사는 거 받아들이던지. 남편은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더군요. 제 결연한 진심이 느껴졌는지 남편도 그동안은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신 말 잘 알았어. 나한텐 당신이랑 애들이 내 소중한 가족이야. 앞으로 우리 어머니 안 봐도 상관없어. 당신이 그렇게 괴로우니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우리 어머니는 확실히 막을게.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속을 하고 6개월 동안 시모의 연락을 철저히 막아주더라고요. 시모가 엄청 답답했는지 한 번은 주말에 집으로 쳐들어왔더라고요. 당연히 문도 안 열어줬을 텐데 하필 둘째가 벨소리를 듣고 나가서 할머니라고 문을 활짝 열어줬더라고요. 거실에 아이들과 함께 있던 저는 갑작스러운 시모의 등장에 진짜 동상처럼 얼어버렸죠. 너무 기가 막힌 게 시모가 저한테 달려오다시피 해서 제 등짝을 또 퍽퍽 때리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물로 봐? 시어미가 전화해도 안 받고 인연 끊겠다고?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 새끼들하고 인연을 끊게 만들겠다 이거야? 이 못된 거사. 저는 벌떡 일어나서 시모의 손을 확 잡았어요. 어머니야말로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동서랑 차별하는 거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해봤어요? 네가 우리 아들을 망치고 있는데 내가 왜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니? 난 정말 애들만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너랑 이혼시키고 싶은 사람이야.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엄마한테 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이에요? 이 사람이 어머니 안 본다면 나도 안 보고 살 거예요. 나한테 가족은 애들이랑 내 처고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은 이쪽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상처 그만 주고 나가요.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진짜 엄마 안 봐요? 어머,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제가 너를 이렇게 망쳐놨어. 그렇지? 넌 사춘기 때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애다. 여자 때문에 이렇게 변해? 당신도 그만 방으로 들어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도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어. 시모는 자기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멀거니 아들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팍 닫아버렸어요. 남편이 시모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지 고함 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웠어요. 곧이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제야 제대로 남편 역할을 해주는구나 싶었죠. 덕분에 설날 명절에도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지방으로 여행도 가봤네요. 혼자 그 많은 전 부치고 음식하느라 명절 때면 기름에 찌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호텔에서 맛있는 밥 먹으며 바다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답니다. 역시나 가장 좋은 건 시모와 동서를 안 본다는 거였어요. 시모랑 동서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안정이 된 게 느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 인별그램 계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팔로워가 점점 많이 늘더니 조회수가 급속도로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생활용품이나 가전회사에서 저에게 스폰서 제안이나 광고 요청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잠들고 밤을 새서까지 영상을 구상하고 찍고 편집해서 최선을 다해 제 일을 해나갔고요. 생각지도 못한 액수의 금액을 받게 되었죠. 여보, 이 광고 하나 영상 올렸다고 300만 원을 받았어. 진짜 이게 꿈인가 싶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게 진짜야? 나는 한 달에 버는 걸 당신은 한 번에 벌었네. 이래서 다들 인플루언서인가 그거 하려고 안달인가 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우리 와이프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당신 진짜 대단해.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가장 감사하는 건 바로 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어요. 시모와 동서는 저를 돈도 못 버는 살림하는 식충이 취급을 했지만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의 살림 솜씨를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시모한테 상처받았던 마음이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댓글에 치유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떨 때는 감동적인 댓글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점점 광고 영상을 많이 찍게 되면서 제 얼굴도 노출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외모에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머리도 하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받고 옷도 명품으로 사서 입으면서 제 자신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갔어요. 아이들에게 개인 교습을 시켜주고 남편의 10년 된 자동차도 바꿔주고 저축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도 신기하게 돈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시모와 연락을 끊은 지 1년 정도 지났답니다. 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서 가족끼리 좋은 레스토랑에서 자축 파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내 수입을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10만 명 넘은 기념으로 말해줄게. 그동안 나 영상 찍을 동안 애들도 잘 봐주고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와이프님이 차도 사주시고 나보다 돈 잘 버는데 왜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당신이 진짜 고생 많았어. 진짜 대단해. 한 달에 광고에 따라서 수입은 좀 다른데 대충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 정도야. 남편이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더군요. 그게 정말이야? 당신 진짜 대단하단 말밖에 안 나온다. 내 연봉의 몇 배야. 나 그만두고 당신 매니저나 할까?
으이그 장난치기는. 혹시라도 회사 관두기만 해. 그나저나 이제 곧 당신 어머니 생신 아니야? 내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대접한다고 전해. 진짜야? 이제 다시 왕래하고 지내려고? 며칠이었지? 당일로 약속 잡으면 되지? 다시 연락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설레발 치지 말고 그냥 생일 전 주말로 잡아. 비싼 데니까 오든지 말든지 당사자들이 결정하라고 하고 시간은 내가 다시 알려줄게. 남편을 통해서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고 우리 가족은 당일날 미리 가서 룸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예약하기 힘들다고 손꼽히는 호텔 안의 레스토랑이라 동서라면 내키지 않아도 무조건 올 것 같다는 예상을 했답니다. 동서 정도라면 1년 전엔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로 예약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동선의 가족과 시부모가 동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는 고급진 분위기에 좀 놀란 듯 보였어요. 동서는 입을 삐죽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흠칫하더니만 곧 비꼬는 말투로 입을 놀렸죠. 1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만 이런 데는 어떻게 알고 올 생각을 했대요? 아하, 이제 알겠네. 뭐 복수라도 하려고 1년 전에 여기 예약해놓은 거죠? 보통 예약하기 힘든 데긴 한데 여기 대표님하고 인연이 좀 있어서 예약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 그랬지. 말도 안 돼. 형님이 여기 대표를 어떻게 알아요?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 인사 아니에요? 그동안 거짓말 많이 늘었네요. 옷도 보니까 명품 짝퉁으로 쫙 빼입고 오고.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되고 짝퉁이 명품으로 보이는 줄 알아요? 그래? 그렇게 신경 써서 입은 건 아닌데 동서 눈에 이쁘게 보였나 보네. 고마워. 예전 같으면 가시돋친 동서의 말에 발끈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텐데 참 이상하게도 오히려 빽빽대는 동서가 귀여워 보였답니다. 제 자신조차도 저의 이런 심경 변화가 놀라웠어요. 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여유가 생기니까 진짜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더라고요. 동서야말로 그런 제 반응에 더 발끈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참나, 1년 동안 형님 대신 명절 음식에 제사 음식 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사람이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가 명절 음식까지 해야 되냐고요. 어머님이랑 동서가 그러지 않았어? 돈 못 벌면 몸으로 때우는 거라고. 동서가 나보다 덜 버니까 당연히 동서가 해야지. 안 그래? 형님이 나보다 돈을 더 벌게 됐다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평생 월 200도 못 벌던 사람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니죠? 동서가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시모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구나. 이런 비싼 데에서 내 생일도 챙긴다니. 그동안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네 성의를 생각해서 오늘 오긴 왔다만 이걸로 끝은 아니다. 밥 먹고 집으로 가서 제대로 무릎 꿇고 빌어라. 1년 만에 시모의 채지는 목소리와 저를 노려보는 눈빛을 보니 예전에 제가 생각나 울컥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시원한 복수를 위해 말을 아꼈답니다. 그때 레스토랑의 대표님이 룸으로 들어왔죠. 미니 씨, 저번 주에 만나고 또 뵙네요. 집사람이 미니 씨가 가족 모임 한다고 꼭 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아주 애 많이 썼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 전이라 사실 기대 안 하고 말씀드려봤거든요. 미니 씨 같이 유명한 분이 오시는데 당연히 환영입니다. 제가 신경 써서 서비스로 디저트도 마련해 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아니, 유명한 사람이라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진짜 그 방송에 나왔던 대표님은 맞아요? 우리 형님을 어떻게 알아요? 동서가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대표님이 당황해서 말을 이어갔죠. 가족이시라면서 미니 씨가 무슨 분인지 모른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유명한 인플루언서 송이맘을 몰라요?
송이맘?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지금 그게 형님이라는 말이에요? 동서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을 해보더군요. 역시 살림과는 담 쌓고 살아서 그런지 제가 활동하는 분야는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 짜릿한 복수의 날을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10만 팔로워를 가진 송이맘의 얼굴이 저라는 걸 확인한 동서의 얼굴이 보기 좋게 일그러졌답니다. 왜 그래 동서? 얼굴이 푸르댕댕한 게 아직 뭐 먹지도 않았는데 꼭 체한 것 같네. 괜찮아? 아니, 형님이 진짜 이 송이맘이랑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요? 동서가 소셜 네트워크는 인생 낭비라고 나한테 혼개질할 때도 이미 하고 있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보니까 꼴랑 연봉 6천만 원 받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사는 동서야말로 인생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동서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머리 굴려대던 시모가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그러니까 그네가 요즘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유튜버인가 뭐 그런 거란 말이야? 이건 유튜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을 잘 번다 이거지? 얼마나 많이 버는데? 얘, 옆에 앉아서 얘기 좀 들어보자. 동서는 내가 얼마 정도 벌 것 같아? 연봉 6천이면 한 달에 얼마지? 꼴랑 500도 안 되네? 어머머, 그럼 네가 그거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니? 어쩐지 얘가 집에서 워낙 살림을 꼼꼼하게 잘한다 했더니 그런 거에 타고난 거였네. 안 그래도 내가 그네 집에 가보면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던지 혼자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시모가 어느새 제 옆에 착 붙어 앉아서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진짜 역겹더라고요. 백년 묵은 여우같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꼴이라니. 나이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취해도 되는 건가요? 하긴 동서는 한 달에 500 정도 벌어서 명품 같은 거 자주 살 수는 없겠다. 생일 때나 마음 먹고 한 개 할부로 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옷이 진짠지 짝퉁인지 구별도 못하지. 이 가방은 로고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예 전혀 몰랐겠다. 명품 보는 안목 좀 키워야겠다, 동서.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지 동서는 제 말에 대꾸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 게 얼마나 통쾌하던지.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제가 살림을 잘한다고 생각했다니 진짜 놀랐네요. 처음 듣는 말인데 말이죠. 맨날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무시했잖아요. 근데 내 영상이랑 글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월에 1,000에서 2,000은 꾸준히 버네요. 거기다 여기 대표님처럼 좋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요. 뭐? 2천? 진짜 한 달에 2천을 번단 말이야? 세상이 진짜 요지경이네.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번단 말이야? 우리 맏며느리가 아주 성공했네. 성공했어. 경사났네, 경사났어. 시모가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아주 어깨춤이라도 출 기세였어요. 그 꼴을 보니 앞으로 보게 될 시모의 표정이 어떨지 아주 기대가 되더라고요. 나는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 뭐 하나를 해도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그러잖니.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로 다 풀어보자. 내가 너한테 모진 소리를 한 거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결국엔 이렇게 잘 됐잖아. 거기에 내 공도 있는 거다. 그럼요. 어머니 역할이 아주 컸죠. 일이 안 풀리거나 힘들 때마다 어머니랑 동서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거든요. 꼭 잘 돼서 두 사람이 환장하는 꼴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얘 큰애야. 무섭게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앞으로 너한테 아주 충성을 하면서 잘하마.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도와주마. 그리고 둘째 너도 형님한테 싸가지 없게 대한 거 얼른 사과하지 못해? 앞으로도 명절이며 제사며 음식은 다 네가 해라.
네 형님같이 큰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에서 되겠어?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돌변을 하세요? 제가 왜 명절 음식을 해요? 이 집구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며느리가 무슨 봉인 줄 아나. 저도 형님처럼 안 보고 살면 그만이고요. 저도 편해요. 아님 이참에 아예 이혼해버릴까 봐요. 어차피 인간 버는 대로 족족 써서 모은 돈도 없다고요.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을 누가 알아? 아니 이게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서 큰 소리야? 얘 큰애야. 이런 싸가지 없는 애는 그러려니 해라. 저런 애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니니? 그치? 시모는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고 아주 애원을 하더라고요. 동서는 저한테 지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력한 한 방을 날려줬죠. 난 당신들 다시 볼 생각 죽어도 없거든요. 아, 그리고 동서가 죽기 전에 살아보고 싶다던 그 아파트 있잖아. 우리 거기 자가로 사서 나 거기 살아. 우리 사이에 직접 초대는 좀 그렇고 내 계정에 집 사진도 많이 올리니까 보고 싶으면 거기서 보던가. 말도 안 돼. 거기가 얼마나 비싼 데인데 나도 아니고 감히 형님이 살 수가 있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네. 형님이 나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대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이건 진짜 사기야, 사기. 그러게 말이야. 세상이 참 재미있더라고. 근데 나도 동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 동서는 이 분야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과연 동서가 나처럼 해서 돈을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을지 모르겠네. 동서가 얼마나 분한지 눈물까지 보이는 것 같더군요. 제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시모가 화들짝 일어나 제 손을 부여잡고 불쌍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 맏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잘 안다. 이 못난 시엠이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한 가족으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마. 놀랍게도 시모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두 손까지 싹싹 빌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본 남편도 너무 놀란 표정이었고 아이들 보기에도 좋지 않아 저는 이만 이 자리를 파야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그쪽한테 10수년 동안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그까짓 입 발린 소리로 용서가 되겠어요? 그냥 난 우리 가족이랑만 잘 살 테니까 괜히 아들한테 연락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저는 애들을 챙겨서 나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자 동서도 제 손을 덥석 잡고 울먹거리기까지 했죠. 형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제가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면서 잘할게요. 그만 노여움 푸세요. 네?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난 너한테 당한 모욕들만 생각하면 이대로 끝내는 것도 아쉬울 정도야. 근데 이제 너 같은 건 전혀 내 인생의 손톱의 때만큼도 영향을 못 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우리가 같이 밥 먹을 사이는 아니잖아? 내가 이미 계산 다 했으니까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고 가. 네가 여기 또 언제 와보겠어? 저는 그렇게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와버렸답니다. 나중에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역시나 디저트까지 싹싹 긁어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다시 한번 시모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남편은 시모의 연락을 칼같이 차단하고 있답니다. 동서는 제 계정을 자주 보는지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우리 형님 최고라는 둥 기가 막힌 댓글을 달고 매일같이 잘못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보지 않고 다 지워버렸죠. 그러던 중에 동서 회사에서 저한테 같이 제품 홍보를 해달라는 제안이 왔더라고요. 좀 유치하긴 했지만 그 회사 영업팀의 최혜주라는 여자 때문에 어렵다고 해버렸네요. 대기업은 평판 같은 게 좀 중요하다면서요. 결국 홍보팀에서 말이 흘러나가서 동서한테 전해졌던 모양이에요. 염치도 없이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남편한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옆에서 듣는데 동서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친절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형님, 한 번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딱 한 번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꼴이 가짜나서 전화를 받아봤어요.
얼마나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요. 형님, 이제 추석인데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음식 다 할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왕래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제가 형님 댁으로 명절 인사 갈게요. 형님 드리려고 엄청 비싼 한우 세트도 사놨어요. 내 계정에 하루에 몇 번씩이나 들어와서 염탐하던데 아직 몰랐어? 나 한우 세트 이번에 대여섯 개 선물로 받은 사진 올렸거든. 그거 그쪽이나 먹어. 형님, 아무리 미워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형님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도 만나줘야 하죠. 제가 메시지도 엄청 보내는데 답도 없으시고 진짜 서운해요, 형님. 그리고 우리 회사에다가 혹시 제 얘기하셨어요? 그건 또 뭔 말이래? 네가 나한테 준 수모가 고작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다 괜찮아질 일이야? 참 낯짝도 두껍다. 이제 곧 인사고과 있는데 회사에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와서요. 제가 형님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느니, 제가 고등학생 때 형님 왕따를 시켰다느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너무 기가 막히죠? 아무래도 형님이 우리 회사랑 같이 일을 좀 해주시고 해명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지? 그동안 너 잘난 맛에 살았는지 몰라도 앞으론 좀 너도 당해봐.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너 망하라고 평생 고자 지내줄 테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이후로 그쪽 인간들과 연락한 적은 없어요. 동서에 대한 소문하고 그동안 회사에서 해왔던 싸가지 없는 행실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던 승진도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제 인별그램 계정 잘 운영하면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제가 이제 가장이라면서 매일 가장님이라고 부르며 장난치듯이 떠받들어주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영상 하나 올리면 큰 돈을 주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는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이상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이젠 많이 익숙해졌고 소속사도 생겨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시모는 어떻게든 제 덕 좀 보려고 남편을 볶아대는 것 같은데 묵묵히 자기 엄마의 폐악질을 다 받아내고 있는 남편한테 새삼스레 미안해지네요. 그래도 저는 절대 시모와 동서와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저한테 운이 엄청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질투 섞인 비아냥을 보낼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즐겁답니다. 여러분도 대단한 게 아니어도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나은 점이 있을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